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는 동시에 유럽에서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을 잃었습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동료였던 상대 페테르 머저르에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연합에서 크렘린의 마지막 주요 동맹으로 여러 차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막았고 크렘린과 가까운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러시아 연방에서 석유와 가스를 계속 구매해왔던 그는 매우 가혹하게 권력을 잃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헝가리의 새로운 정권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권력 장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금융가 조지 소로스의 조직이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빅토르 오르반 역시 소로스에 반대했는데 참고로 소로스도 헝가리 출신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헝가리 선거 이후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입지를 잃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먼저 혹시 지난 영상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일요일 선거가 중부 유럽 국가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가 그 나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가까운 동맹이었고 트럼프의 마가 운동은 헝가리의 반이민 기독교 민족주의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하나의 통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저는 미국의 오르바너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빅토르 오르반의 일부 통치 방식을 차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직접 개입하여 JD 웬스트로 보냈고 오르반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 헝가리 경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고 이것은 트럼프에게도 패배였습니다. 게다가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연합 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축출은 러시아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크렘린은 핵심 동맹국을 잃었고 모스크바가 유럽을 내부에서 분열시키는 것이 오르반 시절에는 매우 잘 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빅토르 오르반이 오히려 적수였습니다. 오르반은 여러 차례 유럽연합의 키이우 지원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켰고 군사지원 강화에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선거운동의 중심으로 삼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헝가리 야당 및 유럽연합과 공모해 헝가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헝가리인들은 이 러시아 궁정인의 허튼 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오르반은 수년간 법치주의, 이민, 민주주의 규범 문제로 브뤼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르반에게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 없이는 오르반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패배는 지금 헝가리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제재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단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곳은 크렘린에서 빅토르 오르반의 권력 퇴진 때문입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연합 내에서 크렘린의 마지막 주요 동맹으로 크렘린과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르반의 정당 피데스는 거의 80%에 달하는 기록적인 투표율로 치러진 지난 주말의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창당된 피데스당은 의회 199석 중 55석만을 얻었고 야당인 피사당이 138석을 차지하며 개헌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의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T사당이 개헌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페테르 머저르는 과거에 빅토르 오르반의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62세의 빅토르 오르반은 2010년부터 헝가리 총리를 맡아왔으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즉시 페테르 머저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빅토르 오르반이 1980년대 말 소련이 유럽에서 붕괴하는 물결 속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련군의 헝가리 철수를 촉구했고 1958년에 처형된 반소련 봉기 지도자들의 재매장식에서 한 열정적인 연설로 유명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는 반공주의자이자 반소련 인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1998년 35세의 나이로 오르반은 헝가리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4년 후 그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정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르반은 매우 개방적인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인 2010년부터 오르반은 현대 유럽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화했고 낙태에 대한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LGBT에 반대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빅토르 오르반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에 제동을 걸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시절에 건설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계속 구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렘린은 빅토르 오르반의 권력 유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친구가 많은 강력한 리더로서 빅토르 오르반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전 세계에 있는 빅토르 오르반의 이 친구 네트워크는 아주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오르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크렘린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까지 헝가리를 방문했으며 그는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자신이 헝가리의 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오르반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헝가리와 미국의 관계에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크렘린의 전략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주요 경쟁 정당인 T사당에 대한 정보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머저르의 팀이 매우 영리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놀랐지만 머저르 측은 허위 정보 유포를 미리 포착하고 곧 허위 정보가 퍼질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렘린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 정보는 무산되거나 퍼져도 이미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피데스는 선거 결과에서 투표 몇 주 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도 더 적은 표를 얻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가 크렘린과 정기적으로 접촉했다는 세부 사항이 알려진 후였습니다. 오르반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쥐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사자에 비유하며 크렘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솝우화를 떠올렸는데 쥐가 사자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전에 바로 그 쥐를 용서해줬죠. 그리고 시아르토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비밀리에 협상을 한 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통화하며 정보를 전달했고 크렘린의 요청에 따라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자르는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용하자면 우리나라는 다시 살고 싶어하고 다시 유럽 국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군중은 배경에서 러시아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고 마자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헝가리는 다시 한번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자르 본인은 에너지 공급 문제로 크렘린과 접촉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이 유익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이나 기부를 통해 이 채널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50 흐리브냐, 즉 1달러 정도만이라도요. 모든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빅토르 오르반을 포기한 듯합니다. 오늘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부와 계속해서 매우 실용적인 접촉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마자르의 대화 의지에 대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아직은 상호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빅토르 오르반의 패배에 대해 다소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은 침묵하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일론 머스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가 조지 소로스의 조직이 헝가리에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이 사실을 썼으며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가 헝가리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올린 게시물을 언급하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는 야당 티사가 승리한 후 헝가리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렉산더 소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와 외세 개입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헝가리는 이러한 부패와 외세 개입이 없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빅토르 오르반 본인도 항상 조지 소로스에 반대해왔습니다. 선거운동 중 하나는 심지어 소로스가 무서운 자유주의자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단순히 오르반을 권력에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선거를 앞두고 크렘린의 소식통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빅토르 오르반의 패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통제하는 언론에서는 이를 유럽연합이 주도한 색깔혁명으로 보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마이단도,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에게는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팀이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때 빅토르 오르반은 몇 년간의 침묵 끝에 다시 권력에 복귀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권력이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방송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료 구독을 포함해 이 영상 설명란에는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패치 뉴스 텔레그램과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